김민수 대표, 교보증권 스마트영업부 사용관 차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시장이 또 많이 올라도 괜히 불안하고 안 오르면 또 섭섭하고 참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계속 뭔가 불안감을 갖고 가는 시장인데 오늘 그 안에서 오른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더 들고 가도 괜찮을지 두 분께 여쭤보도록 하죠. 첫 번째 종목은 케이카입니다. 중고차 가격이 자꾸 올라가고 있어요. 요즘 뭐 신차가 안 나오다 보니까 중고차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고 뭐 안 오르는 가격이 없는 상황인데 이 매출 수에 K카 더 볼 수 있을까요? 두 분에게 투자 의견 OX로 여쭤보도록 하죠. 두 분의 의견은 나뉘어졌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은 일단 여기서 스톱하자 X 의견인데요. 무엇이 마음에 걸리십니까? 네, 원래 오후부터 아닙니다. X 하겠습니다. 예. 레몬부터.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K카를 바라보면서 나올 때마다 특징적으로 나올 때마다 오르는데 계속 제가 X로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외국계 리포트에서는 상당히 좋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국내의 여러 가지 특성상 특히 K카가 잘하는 게 온라인 판매가 요즘 중고차 판매 대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지 중고차를 온라인으로 보서 그냥 막상 배송받아서 편하니까 그냥 나머지는 다 AS나 관련돼서 다 우리가 보증해 줄게. 그러면 내가 중고차를 산다라는 관점에 대해서 잘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가서 직접 보고 네. 타보고 뜯고 맛보고 해야 그게 내 차구나라는 생각이 들 텐데 아직 그런 관점은 조금 좀 빠른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요. 게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중고차 관련된 쪽의 지금 변화, 즉 여전히 가격들은 강세로 가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위드 코로나와 함께 어느 정도 자동차 출하량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거기서 좀 풀리기 시작한다고 하게 되면 중고차 가격은 떨어지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수혜를 받기는 이제 지금이 정점이 아닐까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너무 긍정적으로 보기는 좀 힘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역시도 피크아웃이 올 것이다라는 이야기 주셨고 나중에 또 물류 대란이 좀 멈춰서 신차들이 제때제때 오게 된다면 중고차 가격은 또 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고 그와 반대로 우리 차장님은 O 의견이시거든요. 맞아요. 일단은 저는 좀 반대 의견인데 좀 긍정적인 부분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중고차를 정말로 이제 낮은 가격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만 보고 선뜻 매수하기에는 가격 저항대가 조금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시장을 선도를 해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일단은 온라인 중고차 시장만 놓고 보게 되면은 마켓 쉐어가 80%에 달합니다. 거의 독점이죠. 독점적으로 1위 점유율을 가지고 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물론 중고차 가격의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될 것으로 올해는 조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어떤 물류 적체 현상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중고차 가격을 대체할 수 있는 신차가 나오는 기간이 그만큼 앞당겨질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은 보입니다. 하지만 온라인 중고차 시장의 점유율에 비해서 전체 중고차 시장에서 온라인 비율을 보게 되면은 아직까지 5% 정도밖에 안 돼요, 수준이요. 그렇다고 하면은 앞으로 열릴 수 있는 시장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이커머스가 굉장히 호조를 보이고 있어요. 이게 요즘 세대와 아까 말씀해 주셨던 레몬 김민수 대표님 세대와 약간 차이가 있는 건가요? 예, 약간 그 시대의 괴리감이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선뜻 온라인으로 정말로 보증만 해준다고 하면은 편하게 편의성을 가지고 구매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에도 한 전체 20% 내외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그 자동차 가격, 중고차 가격의 상승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20%의 성장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현재 오프 매장이 46개 정도 운영이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되고 있는데 올해 한 6개 정도로 추가적으로 오픈할 예정에 있고요. 경매장도 하나가 추가로 더 오픈이 될 예정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일단은 온라인 매출 비중이 올해에만 50% 이상권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어떤 영업이익률 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더 커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나오고 있는 목표가 상향 저는 충분히 타당하다라고 보이고요. 그만큼 급격하게 성장해 나갈 섹터 아직까지 캐파가 더 있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카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은 나뉘어졌지만 아마 이제 저희는 직접 눈으로 보고 사야 되는 세대에 대한 의견은 공감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저는, 읽으셨. 아, 네, 네. 공감해야 될 것 같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뭐 같이 읽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예.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장에 뭐 코스피에서도 하락하는 종목이 70개 정도밖에 없고요. 코스닥에서도 60개 이 정도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안에서 NC소프트가 실적 부진 때문에 밀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장이 안 좋을 때 이 소식이 나왔다면 더 급락했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4에서 5% 하락하고 있거든요. 두 분에게 NC소프트에 대한 투자 의견 여쭤보도록 하죠. 네, 역시나 X로 일치가 되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NC소프트는 근데 먼저 잘 안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좀 미리 주가가 많이 내리긴 했어요. 네, 리니지 W의 한계를 많이 보여줄 것이다라고 생각하다가 이번에 나온 실적 보고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택진이 형, 이 얘기죠. 네, 좀 어떻게 해야 될 단계가 들어오지 않았나 생각되고 있는데 그렇죠. 이번에 또 IR 하면서 나왔던 얘기를 좀 종합을 해보게 되면은 지금 일단 IR 전에 나왔던 실적만 본다고 하더라도 좀 어떤 매출이 이렇게 뛰는데 수익성이 못 따라온다. 특히 영업이익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좀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인건비가 뭐 거의 46% 늘어는 정도고요. 그만큼 어떤 개발자들 몸값이 많이 올랐구나. 아들도 이런 거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비용들 많이 드는 가운데 또 하나 눈길이 가는 게 마케팅비가 또 폭증했습니다. 그만큼 리니지 W를 잘 어떻게 시장에 안착시키기 위해서 마케팅 비용 많이 썼구나라고 하게 되면 이런 비용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아무래도 작용하다 보니까 일매출이 지금 리니지 기준으로 이번에 나온 걸 봤을 때 한 뭐 5, 60억대까지 나오게 되면은 상당히 잘 나온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이를 커버를 못했다라는 얘기는 아무래도 이제 리니지라는 그러니까 NC소프트를 바라볼 때 이제 더 이상 리니지 가지고 좌지우지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뭔가 새로운 게 필요하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프로젝트 준비하고 있다라고 쫙 내놓으면서 오늘 트레일러 영상들도 좀 나오긴 했었죠. 봤습니다. 별로 감흥이 이건 개인적인 취향이다 보니까 네. 좀 그렇고요. 그래서 또 기대하는 게 있다 보니까 지금 올해 말에 나올 게임 중에 하나가 뭐 특히 이제 PC 콘솔 쪽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직 기대감이 좀 낮다는 쪽에서 여전히 NC소프트에 대한 반등은 이제 매도 기회로 보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무언가의 변화를 새로운 걸 보여줘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아직까지는 택진형이 그거를 충족 못 시켜주고 있네요. 일단 두 분 모두 X라는 의견으로 보여주셨고요. 세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실적 잘 나왔습니다. 우리기술 투자인데요. 가상화폐 관련주로 다시 주목받을 수 있을지 두 분에게 OX 의견 여쭤보죠. 여기도 좀 의견이 나뉘어졌는데 빠르게 한번 차장님, 네. 우리기술 투자를 더 들고 가야 되는 이유 이야기해 주시죠. 글쎄요, 어제 실적 나온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도 놀랐어요. 네, 영업이익이 시총만큼 나왔습니다. 네. 엄청나게 나왔던 거고요. 그만큼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수수료가 엄청나게 발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모든 이제 어떤 주요 코인이라던가 그 밑에 알트코인 같은 화폐들이 전부 다 엄청나게 하락을 했어요. 이게 위험 자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어떤 금리 인상 부분들을 앞두고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떨어졌던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엄청난 실적을 보여줬다라는 부분들, 2015년도에 이 두나무, 업비트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라는 곳의 지분을 7.6%가량 매입을 했습니다. 그 당시 얼마 주고 샀냐? 56억 주고 샀거든요. 근데 최근에 작년 11월이죠. 하이브하고 공동 사업 협약을 하면서 하이브가 얼마의 가치를 줬냐? 20조를 줬어요. 20조를 줬다고 하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지분 7.6%의 가치가 1조 5,200억입니다. 엄청나죠. 네. 그만큼 이제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또 발생이 되면서 정말로 유지보수만 하는 정도에서 서버 조금 증설하고 이 정도면은 충분히 감당 가능한데 거래는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가상화폐 가격이 밑으로 빠진다고 하더라도 그만큼의 변동성 속에서 24시간 거래가 되고 있는 가상화폐에서는 계속적인 매매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험 자산의 주식보다도 더 큰 어떤 변동성을 요구하는 이런 쪽들로 옮겨간다고 하면은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매 수수료분으로 인한 영업수익 부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기술 투자 OX 의견 나뉘어졌지만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장 마감 6분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빠르게 마감에 살 수 있는 종목 있는지 두 분께 여쭤보도록 하죠. 마감에 산다 종목 키워드는요. 편의점 아님 그리고 올해는
1,400만 대를 주셨는데 편의점 아님? 노 편의점 뭐지? 뭐 어떤 종목인지 궁금합니다. 바로 종목명 열어보도록 하죠. 두 분의 종목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마감 매사의 종목. 먼저 김민수 대표님은 편의점 아님 CU테크를 갖고 오셨고요. 사용관 사장님은 파인테크닉스입니다. 파인테크닉스 먼저 들어볼까요? 네, 올해 지금 폴더블이 네. 1,400만 대 정도 판매 예상이 되고 있어요. 네. 작년에가 한 700만 대 정도 됐는데 그만큼 급격하게 파이가 또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이 삼성전자가 거의 접는 것에서는 세계 최고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 로컬 업체들이라던가 다른 기업들이 폴더블 폰을 개발을 하다가 전부 다 접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마찬가지로 접는 건데 다 접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가 거의 독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그 수혜를 찐으로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파인테크닉스 같은 기업이 될 거고요. 내장 쪽 화면을 접을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외장을 접는 것은 이제 KH바텍 같은 업체들이 있겠고요. 그쪽은 조금 이제 다변화가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쪽은 독점으로 공급을 하면서 올해 1,400만 대 출하의 독점적인 수혜를 또 누릴 수가 있는 그런 지위를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 업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단 패널 고객사가 중화권 판매로 확장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워낙에 기술이 독보적이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요청이 들어올 것은 당연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이게 지금 폴더블 쪽만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LED 조명 쪽에서도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업체예요. 지금 보게 되면 실적과 수주에서 경쟁사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B2G 조달 시장 쪽인데요. 비즈니스 투 거버먼트입니다. 정부 쪽 이런 조달 쪽에 특화가 되면서 1위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거의 2배만큼 B2B 시장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쪽에서 또 매출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굉장히 크게 나오면서 산업명이라던가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명의 수요가 굉장히 폭증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또 되겠죠. 방폭등 기구라던가 고출력의 스포츠 투광 이런 부분의 신제품 판매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가고 있고요. 올해 이제 가장 기대가 되는 부분이 또 건설사 시장입니다. 또 마침 대선이 있잖아요. 그 이후에 어떤 건설사의 스토리들을 보게 되었을 때 이런 수주 기대감, 인테리어라던가 경관 쪽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 종합적으로 봤을 때 폴더블뿐만 아니라 조명 쪽도 같이 수주 기대감이 더해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지금 가격대를 벗어날 수 있는 탄력이 나올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17,000원, 손절가 9,500원으로 오늘 차장님은 파인테크닉스를 종가에 매수해 보겠고요. 김민수 대표님 예상치 못했습니다. CU테크, 네. CU 편의점 아니다라고 노 편의점이라고 이야기해 주셨네요. 네, 언제는 뭐 예상을 예, 그렇습니다. 일단 CU테크를 볼 때 가장 눈길이 가는 게 요즘 PCB 관련된 쪽이 대세죠. 네. 나도 그쪽인데 왜 못 알아주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에 걸맞는 실적 발표했는데 시장이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지금 이 회사는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SMT 어셈블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즉 기판 실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판에다가 실장님, 네, 실제로 장착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과정 쪽에서 특히 나오고 있는 지금 시장 FPCA나 또 RFPCA, 그러니까 PCB가 아닌 PCA죠. 이런 쪽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최근에 자동차용 관련된 이 ADAS 쪽의 성장도 눈길이 가고 있고요. 여기다가 삼성 디스플레이 협력사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 회사가 잘 아는 게 노트북 관련된 쪽에 지금 그 SMT 쪽이 좀 더 강했었는데, 근데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은 노트북 OLED도 이제 올해도 거의 장착이 확대가 되면서 계속 수혜를 받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OLED 쪽, 그리고 또 노트북 쪽, 또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카메라 쪽, 이런 쪽까지 전반적으로 확대가 됐었을 때 기대감은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나왔던 실적을 봤을 때 영업이익이 198억, 거의 200억대인데 작년에 한 23% 늘어난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올해도 괜찮다. 근데 이 정도 수치인데 시총이 1,200억밖에 안 된다고 하게 되면 또 쌉니다. 근데 단점이 상장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할인 요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적 좋은 건 움직여야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보다는 레벨업은 시도할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가격 전략은요? 네, 일단 매수가 뭐 6,900원대 초반대는 무난할 것 같고요. 네. 최근에 거의 횡보입니다. 횡보 쪽에서 실적 잘 나온 김에 한번 움직이자라고 하게 되면 일단 8,000원대 부근 정도까지는 시도 가능하리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손절가는 6,3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CU테크였습니다. 목표 주가 8,000원, 손절가 6,300원 제시해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동시효과 후간 분위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2,729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코스닥은 4% 넘는 폭등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어제 많이 빠지긴 했고 우리가 가장 걱정했던 전쟁과 관련한 리스크가 살짝 줄어들었기 때문인데 코스닥 강합니다. 878선까지 올라났고요. 지금까지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